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2차 2과목 문제풀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풀이 특강은 하는데 문제만 풀어주는 것보다도 내용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문제 풀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첫 시간으로 저가전 종합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 하는 때 저가전 종합이 이제 그 내용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저가전 종합을 잘 해놔야 돼요. 저가전 종합. 그리고 저가전 종합 매년 이렇게 19점짜리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5점짜리만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올해 금년에는 19점짜리 하나 나온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가전 종합이나 변항 이런 것들은 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농구문 이론서 조사 방법이나 문제 이런 것들 꼼꼼히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저가전 종합 학습 포인트를 이렇게 좀 짚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사 방법 있잖아요. 농구문 교재 조사 방법을 숙지를 해야겠죠. 육아타박류 조사, 나무 피해 조사, 낙엽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이런 거 조사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만 하시면 안 돼요. 이론도 그 조사 방법 내용도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차가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나무보험금 있죠. 이 보험금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도 꼼꼼히 다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응용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기계적으로 문제 풀면 안 돼요. 다 이해를 하시고 혹시 조금 응용하더라도 그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하거든요. 제 문제집 교재의 특성은 뭐냐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숙지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론만 하고 나중에 문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론하고 문제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집은 이론 거 그대로 갖다 문제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또 이론 찾아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론도 이해가 할 수 있게끔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문제 구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놨으니까 제 문제만 가지고 풀어도 저가전 종합은 완벽하니 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가전 종합은 별표 산식 없이도 보험금 계산이 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별표 산식과 관계없이 보험금 계산하는 것도 꼼꼼히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저가전 종합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그럼 먼저 저가전 종합 계산풀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교재로는 제 교재 문제집교도 48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계산풀로를 해드리냐, 여러분들이 딱 이런 거예요. 문제를 잡으면 무엇부터 할지를 모르겠다. 그 흐름을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어떤 절차에서 어떤 흐름으로 쭉 목차 잡고 풀어야 되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잡으면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부터 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런 순서를 잘 알아야 하거든요. 어떤 순서를 이렇게 쭉 해나가는지. 그래서 계산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쑥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 플로우라는 게 이렇게 있고, 문제를 풀면은 풀면서 계산 플로우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것만 막 외워가지고 딱 숫자 대입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플로우를 쭉 알고 또 문제 계속 풀면서 플로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이외에.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계약사항 변경이라고 있는데, 이건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사항 변경이라서는 계약이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계약사항 변경은 쉽게 얘기하면 그쪽에. 그래서 만약에 가입 당시 실제 결과 주수하고 조사 당시 실제 결과 주수하고 이렇게 봤을 때게 가입 당시 실제 결과 주수보다 조사 당시 실제 결과 적은 경우 있잖아요. 적은 경우만 요렇게 이게 적은 경우만 요게 큰 경우 이게 크고 요게 크고 요게 적은 경우 있잖아요. 이 적은 경우만 변경을 해주거든요. 근데 가입 당시 결과 주수가 500주인데 조사 당시 결과 주수가 400주다. 이 경우는 계약을 변경해 줘야 되고, 계약의 변경이라는 것은 잘못된 계약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이제 가입 당시 500주인데 조사해보니까 400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500주가 잘못 가입된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변경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조사 당시 실제 결과가 크잖아요. 가입 당시 500주인데 조사 당시가 600주다.
요런 거는 계약 변경 안 해요. 많을 때는 계약 변경 안 해요. 적을 때만 계약 변경한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 계약을 변경한다는 게 뭐냐면 평년 차가수하고 있잖아요. 평년 차가수 보험가입 금액을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년 차가수는 어떻게 바꿔주냐. 그래서 계약 변경에다 교재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어요. 농구분 교재에.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 변경을 실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는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주수 비례로 변경하면 돼요. 주수 비례로. 이게 변경 전 평년 차가수에다 있잖아요. 변경 전 평년 차가수를 변경된 실제 결과 주수를 갖다가 가입 당시 실제 결과 주수를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례치 있잖아요. 주수 비례로. 요런 그 변경 전 평년 차가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가입 당시 실수 500분의 4 있잖아요. 이 경우 500분의 400 있잖아요. 요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 변경 전 평년 차가수를 갖다가 가입 당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잖아요. 그럼 이게 주당 평년 차가수거든요. 주당 평년 차가수. 주당 평년 차가수는 일단 항상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당 평년 차가수에다가 변경된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곱해주면은 변경 후 평년 차가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주당 평년 차가수는 주어지고,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된 평년 차가수 주수 곱해가지고 평년 차가수 산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변경 후 보험가입 금액, 이게 보험가입 최초 보험가입 금액이 있잖아요. 이거 주수 비례로 변경된 실제 결과수를 가입 당시 실제 결과수로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험가입 금액 산출한 산식이거든요. 보험가입 금액은 평년 차가수에다 실제 결과주수 곱하고, 그러면 이제 전체 평년 차가수잖아요. 여기다 가입 가중에다 가입가액 곱하면 보험가입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평년 차가수에다가 요거, 그 다음에 변경된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하면은 변경된 평년 차가수가 되거든요. 여기다 가입 가중하고 가입가액 곱해서 요렇게 산출도 된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약 변경은 너무 목매지 말고, 계약 변경도 있다. 요 정도만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후 차가수를 그 다음에 구해야 돼요. 저가 후 차가수는 저가 후에 가수원의 차가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거거든요. 이건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품종별 표본주 차가수 합계를 품종별 표본 주수 있잖아요. 표본 주수로 나누면 되거든요. 이게 표본주 한 주당 차가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 곱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에서 수학 불능 주수에서 미부상 주수 이렇게 빼면 돼요. 요렇게 산출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구했으면 요거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구할 게 차가감소보험금이거든요. 차가감소보험금 산출할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차가감소 과실수를 산출해야 돼요. 차가감소보험금 때 차가감소 과실수하고 미부상 감소하고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요렇게 산출해야 하거든요. 이게 차가감소 과실수 산출할 때게 한정 5종 특약 미가입할 때하고 한정 5종 특약 가입한 경우 있잖아요. 이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한정 5종 특약에 5개 특약이에요. 일본에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요때 차가감소에 평년 차가수에서 저가 후 차가수 빼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 5종 특약 그걸 가입했다면 미가입했을 때는 이렇게 평년 차가 저가 빼면 되고, 한정 5종 특약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한정 5종 특약 미가입하고 또한 미가입에서도 조소해나 화재로 일부 피해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요때는 최대 인정 감소가 실수로 차가 감소가 실수로 제한하거든요. 최대 인정 감소가 실수는 평년 차가수에다가 육아 타박률하고 나무 피해라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있잖아요. 이것 중에 큰 값을 평년 차가수 곱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또한 한정 5종 특약 미가입하고 조소해나 화재로 나무가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있잖아요. 이건 평년 차가수와 나무 피해율. 요렇게 해가지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산출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무 피해는 고사 주수와 수학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 있잖아요. 요걸 실제 결과로 나눠서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요렇게 육아 타박률이나 요거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이 산출하는 산식도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뒤에다가 내가 해설로 싹 다뤄놨으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가 감소 과실수는 이때 어떻게 결정했나?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에서 감실수 과실수하고 평년 차가수, 저가 후 차가수 뺀 거 있잖아요. 뺀 것 중에서 적은 걸로 갖다가 결정을 하거든요. 차가 감소 과실수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차가수에서 저가 후 차가수 차감한 거 뺀 거 있잖아요. 그걸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 과실수는 그냥 차가 감소 과실수 산출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 미보상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에다 주당 평년 차가수
요렇게 곱해서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미보상 주스는 보상하지 않는 재료 고사한 주스 같은 걸 포함해요. 미보상 주스. 근데 만약에 여기 미보상 주스 있다가 주당 평년 착가수 할 때 있잖아요. 요게 품종별 표준 수확량이 있으면은 이 품종별로 각각 들어가야 돼요. 각각. 이것도 좀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요게 미보상 주스는 품종별로 미보상 주스가 이제 A 품종 몇 주, B 품종 몇 주가 있고, 그 다음에 품종별 표준 수확량이 있으면은, 품종별 표준 수확량으로 평년 착가수를 비례로 쪼개갖고, 품종별 주당 평년 착가수를 찾아가지고 품종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기준 착가수라는 게 또 하나 생기거든요. 기준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에다 착가 감소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위에서 산출한 착가 감소하실 수, 요거 더해가지고 기준 착가수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한정 5종 특약을 선택을 안 했으면 기준 착가수는 평년 착가수가 동일한데 한정 5종 특약이나 한정 5종 특약 선택가 또 일부 피 왔을 때 있잖아요. 요때는 기준 착가수하고 평년 착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착가 감소 보험금은 여러분들 이거 한 번에 뭐 이렇게 착가 감소 가실수, 미부담 감소, 자기부담 감소실수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요렇게 한 번 더 써주세요. 요렇게, 왜냐면 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이게 과실손해보험금 자기부담 감수량 구할 때게 요렇게 산출을 하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착가감소보험금은 착가 감소량은 착가 감소 과실수에다 가입과 좀 곱하면 되죠. 미부담 감소량이라는 것은 수에다가 과중 곱하면 돼요. 미부담 감소 가실 때 가입과 좀 곱하면 되고,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착가수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곱하고 가입과 좀 곱하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놓고, 이 착가 감소 보험금은 이게 착가 감소량에서 미부담 감소량 빼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고 거기다 이제 50% 보장 수준이거든. 이게 보장 수준 50%형 70% 이제 가입 당시 선택한 거 곱해주고 가입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장 수준 이 70% 선택 기준은 최근 3년 연속 가입해야 돼요. 연속 가입은 가수원이고, 누적 적과전 손해율 있잖아요. 적과전 손해 100% 이하인 경우만 선택을 가능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 100% 미만, 여기 미만인데 이게 안 고쳐졌네요. 100% 미만인 경우 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바뀌었거든요. 미만으로 좀 고쳐놓으세요. 70%형은 최근 3년 연속 가입해야 돼요. 연속 가입은 누적 저가전 손해이 100% 미만인 경우면 선택 가능하다. 요렇게 이하를 미만으로 좀 수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착가감소보험금이 끝났으면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데, 과실손해보험. 요거는 과실손해보험은 이제 저가 종료 전 자연재해로 인한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산출을 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한정 5종 특약 비선택 시에만 산출해요. 그리고 한정 5종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고, 한정 5종 특약을 가입 안 했고, 적과 전에 자연재해가 왔을 경우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왔을 경우, 조수의 화재일 경우는 이거 안 해줘요. 추가로 더 해준다는 거예요. 이만큼.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이쪽에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항상 체크하니까 특약 가입했냐 안 했냐, 이거 먼저 체크해야 돼요. 특약을 가입 안 했다. 그러면 저가전 자연재해가 왔다. 그러면 자연재해는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산출하냐? 자연재해는 착가손해는 조수의 화재는 안 해주고, 저가 후 착가수와 평년 착가수 60%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미만인 경우. 요거는 감소 과실수는 저가 후 착가수다 5%를 해줘요. 5%. 그리고 이때 산출된 이 5% 있잖아요. 이걸 착가피해 구성률이라고 하는데, 이 5%는 뭘로 해주냐면, 이거 한국 맥스A로 적용해야 돼요. 맥스A로. 저가 후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의 60% 이상 100% 미만인 거 있잖아요. 이거 감수과실 때는 저가 후 착가수에도 5%에다가 그 다음에 100%에서 착가율을 하고 나누기 40% 해주거든요. 이 착가율은 저가 후 착가수를 평년 착가수로 나눈 거예요. 저가 후 착가수를 평년 착가수로 나눈 게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감수과실수 이렇게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구할 때게 그냥 이렇게 풀로 구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단위 산출하세요. 이렇게 구해가지고 뭐 1000kg이 1000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1000개로 그렇게 딱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게 5% 나누기, 여기 착화피해율 있잖아요. 착화피해 구성률인데 맥스에 있잖아요. 이거는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가율 나누기 40%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피해 구성률은 뭐 소수점 두째짜리에서 절사하시오 하면은 요렇게 구해서 절사해가지고 이거 다 곱하지 마시고 여기 감수과실수 구할 때는 요렇게 구해가지고 그냥 산출하세요. 산출하고 차과 피해율만 요렇게 구해가지고 요건 항으로 맥스A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거 요거는 꼭 필수적으로 알아놔야겠죠. 요런 거 요렇게 그래서 지금 추세는 뭐 그냥 쭉 해갖고 착과감소분 구하라,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라, 나무보험금 구하라 이렇게 막 길게 문제는 안 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뛰어나가는 문제를 낼 수가 있고 요런 것들을 갖다 자연재해나 착과손해 감수과실수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잘 구하냐 못 구하냐 요런 것들을 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꼼꼼히 좀 이런 거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낙과 감수과실수는 이거 낙과로 이제 낙과 과일이 재해가 와갖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피해본 거 있잖아요. 그 감수량 찾아내는 거거든요. 요거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일소 피해 왔을 때게 요거는 보상을 해준 거거든요. 전수조사라는 건 전체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적과전종합은 낙과 피해는 전수조사가 원칙이에요. 전수조사 원칙. 저기 종합위험 과수에서는 표본조사가 원칙이거든요. 요거는 총 낙과수 있잖아요. 총 낙과수 전체 다 낙과수에 낙과피해 구성률 있잖아요. 요거 에다가 맥스A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도 맥스A는 해줘야 돼요. 이전 사고 피해 중에서 착과피해 구성률도 가장 큰 값이에요. 이게 맥스A는. 표본장수 조사할 때는 사고 당시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표본주 낙과수 합계해서 표본주수로 나누면 되거든요. 여기다 낙과피해 구성률이나 맥스A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게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시 감실수에 1.07 추가를 해준다는 거 7%더 추가해 주거든요. 요건 사과배에 한해서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 낙과 피해에다가 7%를 더 해준다. 1.07을 곱해준다. 요거 잘 빼먹어요. 문제 풀다 보면은. 그래서 사과배 나오면은 1.07을 위에다 시험지에 위에다가 1.07 이렇게 딱 써주세요. 사과배 나오면. 그래가지고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낙과. 요때게 1.07 빼먹지 말고 요거 꼭 여러분들이 챙겨서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무 피해 감수과실수. 나무가 이제 피해를 봐버리면 거기서 이제 과일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것도 보상을 해줘요. 고사하고 수확불능나무 있잖아요. 고사 주스에다 수확불능 주스에다가 무피해의 나무 한 주당 착과수 있잖아요. 여기는 무피해나무도 한 주당 착과수예요. 여기다 1 맥스에 해주면 되거든요. 일부 침수 주스, 침수가 됐는데, 이제 침수 고사나 침수 수확불능 중 열이 가버려요, 열이. 근데 일부 침수된 것은 일부 침수나무에다 일부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가시수 곱해가지고 1 맥스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반영해 주는 게 달라요. 들어가는 과일이.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착과피해 감수과실수라는 건 착과 과일이 딱 와가지고 달려있는 과일에 피해 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상해 주는데 우박, 일소, 가을 동상 내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가 착과피해 구성률에다 맥스에 해주면 되거든요. 이때 사고 당시 착과수는 이 시점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과일. 그리고 가을 동상해 같은 건 착과피해 구성 산출 시 정상에 0.003일에다 잔여일수 있잖아요. 잔여일수 곱해서 이렇게 해주네. 단감 떫은감에 한해서 10월 31일까지요. 시험 31일까지 이 피해가 50% 이상 발생해갖고 고사했을 경우 있잖아요. 여기는 착과피해 구성률 할 때에 정상에다가 0.003일에다가 그 시점에서 그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있잖아요. 잔여일수를 갖다 곱해가지고 그만큼을 감수량을 더 잡아주거든요. 가을 동상에 요거 조금 잘 챙겨 놓으세요. 요런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가을 동상에 단감 떫은감 10월 30일까지요. 10월 30일까지. 요게 10월 30일까지 이 피해가 50% 와가지고 교사했을 경우에 정상에다 0.3 해준다.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착과피해 구성을 할 때 정상에다가 요런 것들 기억 좀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일소는 착과감수과실수가 낙과감수를 합해서 저가후 착과수 대비 6%를 초과한 경우면 누적감실수에 합산을 해줘요. 일소 피해 왔을 때 6% 초과. 요것도 꼭 기억해 놓으시고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포인트들이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낙엽 피업의 감실소, 낙엽 적과 종료 후에 이게 적과가 끝나버리고 그 이후로 피해가 오면 무조건 그거는 과실손해보험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게 단감하고 떫은 감이 있을 때 낙엽 피해 이제 조사해서 낙엽 피해 감소가실수 해주는데 이것도 감소해서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를 맥스에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만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데 요게 이제 1만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게 여러분들 조사 방법에 보면 예전에 거기다 미보상 비율 적용해서 조사해서 적용한다 이게 있는데 그 문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예전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보험금 구할 때는 아직 이게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지금 이 공부할 때 지금까지는 요게 있는 걸로 하고 1만에서 낙엽률에 따른 미보상비를 적용하는 거고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수정 공시를 해드릴게요. 이쪽에. 그래서 저가 종료 후에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건 낙엽 피해 왔을 때만 적용을 한다.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적용하는 걸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수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단감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는 1.012로 낙엽률 마이너스 0.064 경과일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쪽에 떫은 감, 단감하고 떫은 감 틀려요. 떫은 감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는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이거든요. 이런 건 반드시 암기해 놔야 돼요. 요런 것들이 부분이라 가을 동상의 일소, 그 다음에 낙엽 피해 감실수, 요런 것들이 부분 피해로 이렇게 조건에 주고, 뭐 누적 감실수라 구하라, 요런 것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런 것들 꼭 반드시 잘 해 놓으셔야 돼요. 누적 감실수는 저가 종료 감실수 합계예요. 누적 감실수는 근데 기준 착과수를 한도로 해요. 이게 누적 감실수가 구해가지고 뭐 좀 숫자가 크잖아요. 그러면 기준 착과수를 한도로 하는 거 항상 체크하세요. 그냥 하나 써놓으세요. 요거 기준 착과수로 한도로 한다. 웬만하면 안 넘어가는데 혹시 시험에서 나와갖고 넘어가잖아요. 기준 착과수를. 그러면 기준 착과수를 한도로 꽉 잘라줘야 된다. 요렇게 하세요. 자, 과실손해보험은 누적 감소량에 대해서 누적 감소 과실수에다 가입까지 곱해야죠. 누적 감소량에 감실수는 다 저가 종료 후에 감실수 다 합친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량을 이제 산출해야 되는데, 자기부담 감소량은 이게 자기부담 감소량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부담비를 곱한 거에다가 저가 종료 전 착가 감소량에다가 미보상 감소량 있잖아요. 요거 차감해갖고 이렇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산출해서 요것이 마이너스 나오면은 영처리하세요. 영처리하고 혹시 이 자기부담 감소량 있잖아요. 기준 수확량에다 자기부담 비율 곱한 게 요거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면은 요건 자기부담 감소량으로 잘라주세요. 저 과실손해보험에 적용할 자기부담 감소량은 좀 그러니까 과실손해보험에 적용할 그 자기부담 감소량 0에서 이 기준수확량 있잖아요. 기준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곱한 거 있잖아요. 곱한 거. 요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쪽에. 그래서 그 자기부담 감소라면 저가전 종합 착가범수 보험금하고 과실손해보험은 나눠 갖는 거예요. 저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곱한 총 양을 가지고 저 착가감소보험에 적용하고 거기다 다 적용을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건 나머지는 과실손해보험에다 적용한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실손해보험은 이제 누적 감소에다 자기부담 감소량 이제 빼가지고 가입가격 곱하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보험금 지급 한도도 보험금이 클 때는 꼭 체크해 봐야 돼요. 이 보험가입 금액에다 1만에서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한 것을 한도로 하고 있거든요. 요때 이 보험가입 금액에는 이 한도 할 때 체크할 때 있잖아요. 요건 착가감소 과실손해 뭐 다 합쳐가지고 요것이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1만에서 자기부담 이내로 들어야 하거든요. 요것도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할 때 보험금 지급 한도하고 그 다음에 누적감실수 한도 있잖아요. 요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나무보험금은 이제 실제 결과주에서 한 주당 가격 곱빼면 이게 보험가입 금액이고, 피해는 고사주수, 보상하는 제로 고사한 주수 있잖아요. 그거다 실제 결과에서 나누면 되거든요. 자기부담 비율은 항상 5%예요. 5%.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다 피해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저가전 종합 그냥 기본적인 이제 계산 플로우를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막 생으로 외워가지고 숫자 대입시켜 갖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담고 있으면 어떤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다 이틀 안에 들어요. 이틀 안에.
아무리 문제를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이틀 안에 다 들어오니까 이런 기본적인 플로우를 잘 익혀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한번 쭉 플로우 보고 항상 이거 끓이고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이 틀을 갖다 쭉 이렇게 익히고 이런 것들을 완벽히 해 놓으셔야 돼요. 저가전 조합 15점 나라면 여러분들 꼭 시험에 좀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계산 플로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